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쌍문보리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칼 김용민입니다. 12월 3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은 8월부터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참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검찰과 수구 야당과 그리고 이 언론이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돼서 조국 한 사람 물고 뜯고 그랬단 말이죠. 현재까지 이 재판 경과를 보게 되면은 법원에 의한 판단에 의하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현재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표창장 위조건 또 사모펀드 사익 취득건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기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무리한 조국 가족 털기라고 봐야 되겠죠. 또 유재수 건, 김기현 건 이런 건도 보면은 논란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넉 달 동안 검찰, 야당 그리고 언론은 합세를 해서 문재인 정권을 물고 뜯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다 드러났죠. 문재인 정권 몰락시키려 했던 것. 그 의도가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언론들은 다 그 속내를 드러냈어요.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 또 공수처 설치 법안 가결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모든 그런 난관을 돌파한 것이죠. 사실 공수처 만들지 말라. 이 검찰에 쌓인 야당과 언론이 호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간 검찰의 뜻은 단결된 여당 또 여기에 동참한 사도하기일 협의체 여기서 대우를 흔들지 않고 달려왔어요. 무엇보다도 이 결과 공수처 가결과 관련해서 이 큰 결실을 만든 주역은 우선 1등 공신은 바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고 봐야 됩니다. 협상력이 정말 빛났어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30석이 안 됩니다. 무슨 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쟁점 법안 중에 쟁점 법안인데. 검찰이 온갖 위협을 하죠. 야당이 딴죽 걸죠. 언론이 전혀 도와주지 않죠.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제약되고 참 암울한 의회 구조 속에서도 열심히 협상했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참 잘했습니다. 때로는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밀고 당기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대표 다시 봤습니다. 처음엔 좀 제가 우습게 본 면이 있거든요. 저 그냥 X86 세대들 무임승찬 그런 정치인들 그런 편견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 정말 대단한 협상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서 마쿠에서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군하자 이랬던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도 빛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수처 법안 상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사실은. 상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한 그런 개혁 아젠다니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소신 이게 또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여당 원내대표 한 사람이라도 흔들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만님 어제 광고하던 쾌변 큰똥 원기소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똥을 2번 쌌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태산 같은. 전 ICBM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ICBM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김용민의 뱃속에서 터졌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침에 벌써 2번 큰 쾌변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원기소. 아니 우리 마시멜로우님 더럽다고요? 똥 안 싸시나? 우리 마시멜로우님은 똥을 안 싸시나? 대포똥이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이 아니라 대포똥 미사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알뜰 소세지가 거기서 나오냐? 알뜰 소세지는 좀 얇잖아요. 이 똥의 굵기는 거의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나콘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요. 그렇죠. 내 몸속에 있을 땐 몰랐지 그런 게 있는지. 나오는 순간 더럽습니다. 지똥이라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다 똥 얘기하고 정말 참 화제가 넓어졌어요. 자, 광고 전해드리고 어제 공수처 가결 관련한 소식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용민이를 너무 잘 아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여성, 바로 박지희 씨입니다. 박지희 씨가 모델로 나온 코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재구매 고객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연말연시 모임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피로를 풀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업은 최적의 활력 밸런스를 위해서 GMP 인증 제조사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활력 밸런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꼭 필요한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를 적절하게 조합했기 때문에 코업 하나만 드셔도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와 재구매 고객의 극찬으로 7차 완판된 코업 2+1 구매 시 선물 상자와 쇼핑백을 추가로 드립니다. 한정 수량이니만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과 김용민닷컴에서 코업 검색해 주세요. 더불어 2020년 새해도 코업과 함께 활력 넘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우리 레드연님, 저도 7월부터 코업 복용 중입니다. 3번째 재구매. 예비 고3과 갱년기 친구한테도 선물했어요. 같이 사시는 분, 그분께. 그래요. 이게 참, 갱년기를 맞은 겁니까 벌써? 저는 아직도 제 귓가에 93학번 새내기라는 말, 귀여운 93학번 새내기라는 말이 귓가에 하른거립니다. 네. 근데 보니까 내년에 이제 참 20학번이 들어오는군요. 20학번. 그래요. 그분이 왕자시라고. 아이고 갱년기 왕자. 우리 유화연 님도 93학번이세요? 그러시구나. 93학번. 93들이 귀여웠다고 우리 레드연 님. 92학번. 네. 92학번. 스마트한 선생님도 92학번이시고. 야, 나이 다 나오네. 자, 여기서 학번이 내가 제일 어리다고 판단되시는 분 채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01년생이 술, 담배 사러 가신다고. 디토케이 님도 아니군요. 우리 임소연 님은 8호학번. 역시 귀여운 8호학번 이런 얘기 들었겠죠. 14학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14학번이 나왔어요. 14학번. 우리 다다님 14학번. 네. 아니 84학번이 내가 제일 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내신 겁니까? 우리 집에 18학번 말고 본인 기준으로. 예. 74학번 있으셔요. 부산 사나이님. 우리 부산 사나이님 태어나실 때 제가 부산 사나이님이 학교 들어가실 때, 대학 들어가실 때 제가 그때 태어났군요. 네. 17학번 나왔습니다. 최수창님 17학번. 17학번 나왔어요. 네. 그래요. 탄핵 그 시위 때 고3이셨구나. 그래요. 17학번 나왔어요. 17학번이 우리 집에 19학번 이런 거 안 쳐줍니다. 네. 17학번 나왔어요.
최수창님 감사합니다. 장래 정말 큰 사회의 여건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문학자 수학자님 전 초절. 그래요. 괜히 또 학번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했나? 근데 무슨 뭐 학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얘기해서 이제 사회에 그 진입했을 때 그때를 다 통칭하는 거죠. 뭐 꼭 대학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네. 그래요. 17학번 우리 최수창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가면 피터님 67학번이시고 67학번이면 67도 아니구나. 우리 김호준 형이 68년생인데 네. 그래요. 우리 후추티님 68년생이시라고. 그때 이재용도 태어났어요. 김호준도 태어나고. 네? 자, 누구야? 노영희 변호사도 그때 태어났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내 딸이 19학번. 이런 거 안 쳐준다니까. 백장수님 안 쳐줘요. 본인이 와서 내가 몇 학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가가멜님도 93학번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코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20년도 새 코업과 활력 넘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공수처 검찰 권한 분산 잘못된 수사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 열렸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수사 대상은 온 국민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뭘 말합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지 평민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사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는 판사까지 뭐 아니라고 칩시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뭐 그냥 전혀 뭐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대통령이야 뭐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죠. 내란만 아니면은 친위 쿠데타가 아니면.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의 비리도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곳이죠. 국회의원이야 뭐 그냥 뭐 가장 쉬운 상대죠. 그렇죠. 검찰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털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말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해서 법안 짤 때 국회의원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과 협상하려고 했던 거죠. 뭐 굳이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검찰이 잘 털 수 있는데 굳이 뭐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겠는가 했는데 뭐 하여간 그때 국민정서도 그랬고요. 국회의원은 왜 수사 안 하냐. 잘못 알려진 거예요. 국회의원 지금 검찰이 열심히 잘 수사하잖아요. 굳이 공수처가 그 수사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검찰한테 그건 맡기자라는 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었죠. 자, 이제 핵심은 판사 검사인데 특히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 수사를 하려면 검사가 해야 합니다. 일반인 기소율이 한 40%에 이른다면은 검사 기소율 얼마 안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기소율은 0.1%, 국민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400배예요, 400배. 40배가 아니라 400배야. 예? 이러니 검사 수사를 검찰한테 맡긴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사를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다가 범죄 단서를 파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야. 그러면 당연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겨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이 그걸 인지수사하고 지가 처벌하려 한다? 지가 수사해서 지가 기소하려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할 게 참만. 경로할 게 참
많다. 아이고. 자, 하여간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공수처장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공수처한테다가 이 지금 범죄 단서를 확인했으니 당신들이 수사하시오라고 넘겼는데 공수처가 그걸 쌩 까는 경우, 묵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수사 개시할지 말지 그를 인지해서 알려준 기관에다 이렇게 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묵살하고 묵혀두고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 자, 그런데 수사 대상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직무유기, 또 멋대로 수사하는 직권남용,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검찰은 이게 싫은 거예요.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보죠. 공수처가 생기면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은폐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천거해서 임명하느냐? 그러면 걱정할 만하지.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임명돼요. 윤석열 속았지. 솔직히 우리 민주시민들도 다 속았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 속았지.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보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처장이 훨씬 더 말하자면은 야당에게 유리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누가 천거했습니까?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천거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추천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 천거를 해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요. 어떻게 돼 있느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둘, 야당 추천 둘 해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 추천 2명입니다. 둘이 똘똘 뭉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야당이 버팅기고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뭐 대통령의 그 비리를 은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민주당이 300석을 다 먹으면은 야당 추천목도 다 여당이 먹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일은 만무하고요. 예? 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천거합니다. 대통령한테 2배수로 올려요. 그럼 대통령이 이 중에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이 더 야당에게 유리합니까? 검찰총장이 더 야당에게 유리합니까? 이래놓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슨 자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뭘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도 너무나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자유한국당 걱정은 뭐냐면은 그 야당 2명이 1명은 자유한국당, 1명은 정의당이 될 경우입니다. 나머지가 다 6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자유한국당 혼자 반대해도 뭐 이렇게 별 효력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간 참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셨네. 예. 왜 저기 오지 마세요 이런 데는 뭐하러 와요. 이게 바로 차단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썩어 빠진 언론 AI 판사 도입해 이분 말씀도 대한변협회장은 진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민주당이 300석 다 먹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대로 뭐 문재인 정권이 비리가 있어서 그 비리를 감추려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인데 말이죠. 그래서 공수처장에 개혁적인 인사가 좀 들어가고 또 그래서 뭔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야당 몫도 가져와야죠. 그래서 어떤 분 말씀처럼 정의당이 야당 몫으로 하나 가져간다면은 그러면은 뭐 또 공수처장도 개혁적인 인사를 들여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김상민님, 아이고 10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5만 원 보내주신 분이 누구지? 쌍문보리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수사,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그 한 사람을 탈탈 털고 또 여권, 청와대를 향해서도 비수를 겨눴는데 이 의도는 뭐 누가 봐도 그는 삼척동자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막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저러는 것일 텐데 저래왔던 것일 텐데 아니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는가? 윤석열 총장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검찰개혁 법안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왔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 윤석열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8월 말에 처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8월 말에 부산대 의전원. 이때 바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줄 알았나 봐요. 청문회 당일에 이제 끝나기 얼마 전 시점에 부인을 기소했잖아요. 이때도 검찰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버티고 문 대통령 임명장 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수행하니까 더 거세게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거 일들 또 말하자면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힐 목적만이 아니죠.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언론이 다 자기 편이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막 정권의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인은 또 이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다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건 다 누가 봐도 야 검찰개혁법안 상정도 하지 마. 야 그거 처리하지 마. 처리하면 다 니들 조국 되는 수가 있어. 조국 꼴 나는 수가 있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구잡이로 팠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야당에다가 야 패스트트랙 수사 우리가 하여간 최대한 봐줄게. 근데 말이야 입법 저지해야 돼. 저지해라. 저지하면 우리가 또 패스트트랙 수사 그저 선처해주지 않겠어?
이럴 의도가 너무나 다분할 정도로 그 어렵지도 않은 수사 지금 벌써 4월 이후로 8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한 명 안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했던 것이죠. 이 검찰이 정치했다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말이죠. 저는 우리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싸우거든요. 뭐 노동운동이나 뭐 민주화운동이나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대개는 실력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야. 보니까 정말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식하게 파고듭니다.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응? 알고 보니까 양아치였어. 어디 저 최성의 말 믿고 쫓아가다가 개망신 당하고 말이죠. 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저 윤석열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제가 사람 못 알아본다. 인정합니다. 윤석열 거는 제가 100%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윤석열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다. 실력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무지막지 막무가내 가는 거예요. 정말 무능력하고 정무감각체로다. 뽀야 엄마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윤석열 검찰춘장님, 우리 윤석열 검찰춘장님 때문에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하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만 그냥 끙끙 앓고 있었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이게 공수처 입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검찰 쪽에서 저항을 해주니까 말도 안 되게 저항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됐고요. 특히 조국 터는 거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일종의 서사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도 보면은 그 무능하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읽은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나라 검사들은 또 판사들은 종이신문 읽는다고. 아니 그것만 보면은 한겨레 경향까지 다 검찰 편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문만 읽다가 조선일보 같은 신문만 읽다가 완전 바보가 된 꼴이다. 야 정말 조선일보만 읽다가 바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공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사님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생겨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못은 윤석열 총장이 상황 관리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겼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 또 검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벌써부터 동상이몽이더만. 윤석열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런 그 견해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말을 안 듣지 밑에서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하나 펼쳤습니다. 장용진 기자 앞에서 음모론을 펼쳤는데 서울 동부지법이 아시다시피 서울 동부지법이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넣었는데 판사는 어떻게든 영장을 발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구속영장이 너무 엉망이야. 내용이 엉망이니까 막 검사가 가가지고 읍소를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읍소는 피의자가 해야지, 구속될 피의자가 해야지 왜 검사가 가서 읍소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웃음만 납니다. 검사가 가서 읍소를 해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이미 서울 동부지검 안에서는 구속은 어렵다. 조국 구속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대검찰청에서 압박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압박이 내려왔대요.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 쪽에서 구속시켜야지 그걸 왜 구속 안 시키냐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쳤다는 겁니다. 예. 근데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가서 읍소를 한 거 아니에요. 읍소를. 응? 야, 정말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성을 잃었어요. 눈깔이 뒤집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래서 계속 무리수를 뒀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영장을 짠 것이 아닌가. 뭐 결국 정치적 부담은 다 대검이 지겠지 서울 동부지검이 지겠어요. 예?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 검사 쪽에서는 윤석열 엿먹이기 위해서 엉망으로 영장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음모론을 제가 제기를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이미 그 윤석열 체제가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추미애가 오는 순간, 이건 뭐, 얄짤없이 윤석열 체제는 붕괴된다. 좋은 날 다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소상히 다룰 텐데 정치권 분위기부터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사퇴, 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한국당이 4 더하기 1 그 협상 테이블 참여 정당이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동안 2시간 동안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직 총사퇴와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전원 불출마? 예, 그래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금 투쟁하는 거지, 불출마하려고 이 투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심재철 씨, 당신은 그러면 저 불출마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불출마 못할 거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의원직 사퇴서 낸다고 이 문희상 의장이 받아줄 사람입니까? 굉장히 후덕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사실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국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원 1명씩 사직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108번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문희상 의장 재량으로 아예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문희상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108명 전원 사직서 제출, 그거는 사실 상정하기 쉽지 않죠. 네. 만약에 상정해서 전원 108명 다 내보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진짜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격인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문희상 의장께 제안합니다. 한 10명만 선별해서 사표를 수리합시다. 10명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찬성표, 반대표 던졌는지 모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10명만, 딱 10명만 수리하겠다.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죠. 민주당은 반대해야 됩니다. 청와대도 반대를 해야 돼요.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만 하면 됩니다. 예. 입장 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반대한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우리 문희상 의장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되시는 거죠. 문희상 의장님, 뭐 이번으로 정치 그만두시잖아요. 정치 그만두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총대를 매세요. 예. 그래서 한 10명만 이렇게 딱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근데 그 10명을 뭐 미리 발표할 거 없어요. 미리 발표할 거 없어요. 최대한 질질 끄는 거예요. 열을 20일 끄는 겁니다. 근데 10명은 수리하겠다. 10명은
그래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 열흘이고 20일 동안 이 자유한국당은 아주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주 정말 발발발발 떨면서 당이 아주 정말 오만 가지로 쪼개질 겁니다. 네. 문희상 데스노트가 가동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국회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제가 108명 다 수리할 수는 없고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사표 제출하신 분 중에 딱 10명만 저희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 10명은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줌 지실 겁니다. 이 인간들. 예? 두 번 다시 이 의원직 사퇴서 내지 못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김용민이니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이름을 당일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이구 이 문희상 의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개혁에 또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홍준표는 목숨 걸고 막는다고 하더니 목숨 걸고 막는다고 공언하더니 무기력하게 모두 내주었다.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네. 자, 용갈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